안녕하세요. 부자들의 돈 버는 습관 따라하는 타미입니다. 그동안 그냥 직장인으로서 살아왔는데 이제 슬슬 지겹고 싫다, 바뀌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실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책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송기령님의 그냥 하지 말라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부터 드릴게요. 빅데이터 기반으로 사람의 마음을 캐는 마인드 마이너 송기령님의 책인데요. 저는 유튜브 영상으로 이분을 처음 알게 되고 홀린 듯이 이분의 강연 영상 몇 가지를 연속으로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외모적으로 긴 머리를 단아하게 묶으신 모습부터 평범해 보이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눈빛도 굉장히 날이서 있어서 왠지 직접 마주친다면 내 마음을 순식간에 읽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겉모습부터 만화 속에 나오는 도삼님스러운 느낌이 있는 이 작가님은 화술 또한 남달랐는데요. 짧은 문장 하나하나가 빅데이터 기반으로 가득 채운 인사이트를 이 책을 통해 전해주고 계십니다. 특히나 제가 신뢰를 느꼈던 부분은 빅데이터 기반의 트렌드 리서치들을 뛰어넘는 이론적 백그라운드였어요. 저도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단순히 결과론적인 트렌드 리포트에는 크게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작가님이 책에서 소개하는 트렌드 키워드들 사이사이에는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이 말에 무게감을 더해주고 있더라고요. 찾아보니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시고 지금 겸임교수도 맡고 계시더라고요. 역시나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1장은 기시감, 당겨진 미래라는 제목으로 이미 데이터상 사회는 분화되어서 혼자가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은 장수하고 비대면이 확산하면서 무인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런 사실들은 이미 정해진 미래라는 점을 짚어주면서 앞으로 삶을 살 때 이렇게 정해진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책의 제목인 그냥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꼬집으면서 책이 시작됩니다. 2장인 변화, 가치의 액상화에서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코로나 영향으로 빠르게 흔들리고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변화를 미리 캐치한다면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하시네요. 3장, 적응, 생각의 현행화에서는 앞서 말한 변화된 상황들에 대한 적응, 즉 현행화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얻게 되었는데요. 첫째는 혁신의 수용성이 높아졌다는 것이고 둘째는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이성적 사고를 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임상실험도 끝나지 않은 백신을 빠르게 도입하였죠. 그리고 그 몇 가지 백신 중에서 가장 안전한 백신이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논의하고 고민한 끝에 선택하여 백신을 맞았습니다.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적응한 모습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이 데이터들이 모든 걸 검증하고 특정할 수 있는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확진자 이동동선 같은 거요. 그렇다면 데이터로 투명하게 검증해 볼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저자는 조금은 고리타분하더라도 과정의 충실함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 굉장히 놀랐던 게 스터디 윗미라는 제목으로 3시간 동안 공부만 하는 영상 조회수가 600만이 넘었더라고요.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해내는 사람들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도 열심히 해도 아무도 알아줄 사람 없는 일을 꿋꿋하게 해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은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행동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그 포텐은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사회가 투명해질수록 살기 힘들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무임승차를 해왔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날로 먹어왔다는 사실조차 세상에 드러날 거니까요.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율적인 인간이 되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4장은 성장, 삶의 주도권을 꿈꾸다 라는 제목으로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장은 한 장 한 장 쉽게 넘겨버리기 어려울 만큼 생각할 거리가 많았고요. 제 현 상황을 뒤돌아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뷰를 쓰기 위해 여러 번 다시 읽어보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걸 딱 두 단어로 정리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바로 아이덴티티와 오리지널리티입니다. 지금부터 인생의 주도권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의 한 챕터인 평범한 게 판교 신혼부부라면 이 챕터에서 다룬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평범하다라는 게 뭐죠? 제가 국어사전에서 검색해보니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 없이 보통이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전부터 생각해 온 건데 평범한 사람이 되기 위한 기준이 너무 높진 않나요? 결혼을 앞두었다고 생각하고 평균을 한번 따져볼까요? 결혼정보업체 가연의 초혼 남성회원 평균 스펙을 가져와 봤습니다. 2020년 기준인데요. 연봉은 5천만 원, 키 175cm, 4년대 대학 졸업, 서울 경기권 거주라고 하네요. 여기에 외모, 친구관계, 취미생활 등등 수치화할 수 없는 요소들에도 평균의 기준이 붙겠죠? 자, 보세요. 얼마나 이게 어렵나요? 주변에 이런 남자 있으신가요? 말이 길어졌는데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평균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평균적인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에 인간은 대체됩니다. AI는 중간을 학습해요. 그런데 인간이 지금 중간을 찾고 있는 겁니다. 큰일이죠. 평균적인 사람은 이제 AI에 대체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살아서 겨우 평균적인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10년 뒤에 AI에게 대체된다고 하니 약간은 억울한 마음도 듭니다. 그래도 이 사실을 안 이상 저는 AI에게 대체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사실 저는 제가 회사에서 하는 업무가 충분히 시스템화해서 대체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이미 예전부터 해왔거든요.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보다 인간이 상황에 맞춰 업무를 하는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지금 내 일자리가 보존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럼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AI에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송기령 박사님은 그 대답을 책에 담아주셨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인생의 주도성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삶의 주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는데요. 송기령 박사님은 그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플랫폼의 소유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좀 어렵죠. 내가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걸 만들 수는 없을 거고 하다못해 네이버 카페에 몇만 명 모이게 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시하는 좀 더 현실적인 두 번째 방법은 나만의 비즈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생산자, 즉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이죠. 책에서는 특히 성공적인 생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덕업일치가 필수 덕목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직접 좋아서 스스로 해야 하고 그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전문성까지 갖춘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과정의 충실함이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 정말 꼭꼭 숨어서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발견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직접 남겨야 합니다. 내가 만든 콘텐츠도, 내가 속한 네트워크도, 나를 드러내는 라이프 스타일도 모두 나를 나타내는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줄 거예요. 단, 아무렇게나 기록한다면 누구도 나의 기록을 봐주지 않을 거예요. 하나하나 기록에 내가 드러내고 싶은 의미를 담는다고 생각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AI에게 대체되지 않기 위한 길을 세 가지 포인트로 딱 다시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생산자가 될 것. 두 번째, 덕업일치를 실천할 것. 세 번째, 기록할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내가 생산자가 되었다면 이제 수많은 생산자들 사이에서 경쟁을 해야 할 텐데요. 그때 필요한 조건, 오리지널리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책을 인용하는 것으로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밑줄 쳐뒀던 구절을 몇 가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이 잘하는 걸 따라하는 걸 좋은 말로 벤치마킹이라 하죠. 그러나 이제 그 행위는 시류에 편승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벤치마킹은 리스크를 피해가는 요소로 쓰셔야 해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구글에 검색해 본 다음 같은 게 나오면 안 하는 겁니다.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걸 해야지 나오는 걸 하는 순간 카피캣이 됩니다. 이런 작업을 꾸준히 하면 나만의 신용이 쌓일 테고 그것이 브랜딩이 되겠죠. 저는 이것이 진전성의 시대에 개인의 덕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리지널리티가 중요한 이유를 다른 페이지에서도 찾아보았습니다. 경쟁은 결국 타자에게 검증받고 평가받는 것이어서 경쟁하는 한 나는 언제든 패배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무한 경쟁 레이스에 들어가기 싫으면 나만의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 독창성을 증명할 수만 있으면 경쟁할 필요가 없겠죠. 독창성이란 한 번 멋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겁니다. 남들과 다름으로써 경쟁을 피하는 것, 현명한 생각이지만 실제로 하려고 한다면 어렵게 느껴지긴 합니다. 저도 저만의 오리지널리티를 살릴 수 있는 콘텐츠 방향을 고민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의 감상 포인트 3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반성한 부분이 한 가지 있고 각성한 부분 한 가지, 그리고 책에 대해 아쉬운 부분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반성한 부분은 나도 변화하고 있는 세상을 못 쫓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NFT 메타버스로 세상이 시끌시끌한데요. 예전에 한참 시끄러웠던 VR이나 5G처럼 이것 또한 잠깐 반짝 빛나고 사라질 줄 알았는데 페이스북은 메타로 사명을 바꾸었고 유튜브나 넷플릭스도 NFT 도입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던졌더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모바일 뱅킹도 못 쓰고 엑셀도 잘 못하는 우리 팀장님처럼 되어버린 게 아닐까 순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당장 세븐테크라는 책을 책상에 넣어두었습니다. 각성한 포인트는 어떻게 더 잘 기록해야 할지 고민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2개월 차가 되었고 이번 때부터는 인스타그램에 미라클 모닝한 기록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잘할 수 있는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보자 하고 시작한 기록들입니다. 다행히 책에서 이런 모습은 투명한 사회에 소위 먹히는 컨텐츠가 맞다 하고 이야기해주는 것 같았는데요. 다만 시작하고 보니 저만큼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참 많더라고요. 나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찾아서 경쟁력을 가져야지만 올해 목표인 구독자 1000명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장인 정신을 가지고 덕업일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재밌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영상에 담아 볼 테니 앞으로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의 아쉬운 점 한 가지를 남기면서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마치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닮았습니다. 마치 마인드맵을 본 것 같았어요. 이 말은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보고 글의 흐름이 정리가 잘 안 되어서 인터뷰 영상도 여러 개 찾아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봤는데요. 근데 말은 더 선형적인 게 아니잖아요. 거미줄처럼 퍼져 있으면서도 연결되어 있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가님이 아는 게 너무 많으신 분이라서 제가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던 걸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이렇게 구성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하는 세상에 맞춰서 나도 적응을 해야 하는데요. 이 책은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이유와 가까운 미래에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먼저 고민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적응하지 않아도 지금처럼 살 수는 있을 거예요. 다만 여태까지 살아왔던 관습, 관행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제 내가 꼰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부턴 뒤처진 사람으로 평가받는 거죠. 우리 회사의 팀장님, 부장님들처럼요.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평범한 직장인을 이제 벗어나고 싶고 다가올 세상에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 책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달에 또 북리뷰를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